자, 이번 동영상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에 의해서, 이 I1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하라. 솔레노이드죠. 그래서 B1은 뭐가 되냐면, 그냥 mu N1 I1이 되는데, N1이, 스몰 N1이 단위 길이단 간격 횟수니까 mu L의 길이에 N1만큼 간격 있으니까 I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이 철심 있죠? 이 철심. 이 철심을 통과하는 총 자속을 구하여라. 뭐를 구하라고? 총 자속 파이비를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총 자속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부호, 뭐 자속이나 전류 또는 이제 기전력의 방향, 즉 부호를 이제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또 이런 전류고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류고리, 이런 고리가 있어요. 폐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속의 방향을 이 고리를 뚫고 이렇게 가는 이렇게 자속이 통과했을 때, 자기장이 통과했을 때 파이비를 자속을 플러스로 두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자,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이 자속 방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I 같은 경우에 전류는 이쪽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속도 이런 플러스 방향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 기전력도 이런 플러스 방향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기전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위쪽 방향 이렇게 통과할 때 자속을 플러스로 두면 전류도 이렇게 흐를 때 이 방향으로 흐를 때 플러스고, 또 기전력도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 줄 때에 기전력의 방향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파이비 총 자속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파이비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생겨요. 자, 파이비는 뭐와 뭐에 생기냐면, 자, 이 첫 번째 회로에 있는 요 I1 있죠? I1. 첫 번째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죠?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있는 요 I2에 의한 자기장이 철심을 통과해서 1차 코일을 1차 코일에 전달되게 되죠. 그거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자속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닫고 실험을 할 겁니다. 이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림에 보면 I1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때 I2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설정을 했죠. 이건 내가 정한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방향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다 맞춰지기 때문에 I1과 I2의 방향은 최초에 어느 방향을 정하는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방향을 정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을, 자속이 지금 이 코일을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뚫고 통과할 때 자속의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이 I1에 의한 자속, 그러면 먼저 파이 B1이라고 할게요. B1은 얼마가 되냐면, 일단 이 I1에 의한 자기장이 위에서 구한 mu L분의 N1 그리고 I1이죠. 그리고 단면적은 A입니다. 그럼 이때 방향은 뭐가 되죠? 파이 B1은 지금 내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둔다 그랬어요.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통과할 때, 그러면 I1처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지금 빨간 하설표와 같은 방향이 되죠. 따라서 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I2가 흐르면 I2 쪽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죠?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철심을 타고 이쪽 I1 쪽으로 오면 얘 방향은 아래쪽이죠. 즉 I2에 의한 자속은
I2에 의한 자속은 두 번째 2차 코일에 의한 자속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뮤의 L의 N2 I2A가 됩니다. 그러면 총 자속은 이 두 개의 기혈을 다 더한 게 되죠.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총 자속은 얼마가 되냐면 뮤의 L의 N1 I1A 빼기 뮤의 L의 N2 I2A가 됩니다. 이게 총 자속이 되죠. 자, I2의 자속을 동일하게 I2의 총 자속도 동일하게 뭘로 쓰려면 얘로 쓰려면 그죠?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과하죠. 얘가 플러스가 되고 I2에 생기는 이 자속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뭐예요? 2차 회로에서는 자기장이 파란색과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죠? 이쪽이 플러스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 부호에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를 구해 볼 건데, 자, 이것들도 V1과 V2는 모두 뭐에 이제 영향을 받냐면 먼저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한 기여인데, 자, V1 같은 경우는 1차 코일의 자체 유도 기전력과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의한 상호 유도 기전력의 기여를 두 개 더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V1은 자, 먼저 자체 유도의 크기만 한번 보면 L1 자체 유도 개수를 L1이라고 하면 자, DI1 DT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I1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I1이 증가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요 자속이 증가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역기전력은 어느 쪽으로 걸려야 되죠?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I1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죠? I1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자속을 아래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근데 내가 위쪽을 플러스로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래쪽으로 만드는 유도 긴전력이라는 것은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즉 I1이 증가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은 그 반대 방향에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호 유도 계수는 m의 상호 유도 기전력은 m의 di2 dt가 되는데, 자, 만약에 I2가 증가한다 생각해 보세요. I2가 증가하면 즉 I2가 증가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전력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이 I1을 증가시키는 방향, 즉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됩니다. 즉 그렇게 하려면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보면 V2는 어디가 플러스라고요? 이 아래쪽 이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I1이 증가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상호 유도 계수는 즉 상호 이렇게 I1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상호 유도 기전력이 m di1 dt만큼 이렇게 주면 그거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겨야 되겠죠. I1이 증가하면 그거를 그 반대 방향, 즉 I1 증가하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건데 이쪽 플러스 방향 생길 건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떻게 I2가 증가하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려면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때는 자체 유도 기전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V1은 뭐냐면 마이너스 N1의 d5b dt로 쓸 수 있고, V2는 N2의 d5b dt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여기에 파이 b를 위에 있는 이 값을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뮤의 L분의 N원 제곱 A의 di1 dt 더하기 뮤의 L분의 N1 N2 A의 di2 dt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 이게 L1이 되고 이게 M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뮤의 L의 N1 N2의 A의 di1 dt 더하기 뮤의 L분의 N2 제곱 A의 di2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M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이 부분이 L2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V1, V2 이퀄 마이너스 N1 d파이 dt 마이너스 N2 d파이 dt. 자, d파이 dt가 같으니까 V1 대 V2가 N1 대 N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잘 알려진 대로. 자, 이번에는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코일의 전압 V1 있죠. 코일 양단의 전압 V1이 그림과 같이 이 그래프처럼 시간에 따라서 1차 코일의 전압이 어떤 V0라는 특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0초부터 T2초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스위치 S 있죠. 이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더라. 자, 그러면 우리 뭐라 쓸 수 있냐면 이 우리가 앞에서 구한 자속 파이 b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니까 I2가 뭐가 되는 거예요? I2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0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파이 b가 N1의 L의 뮤 다시 뮤의 L의 N1 I1A라고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요 자속에서 뭐가 I2가 0이더라.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부분만 남아서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식을 뭘 쓸 수 있냐면 V0라는 게 마이너스 dt d 파이 b 그리고 앞에 N1을 곱한 값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V0를 줬으니까 얘는 해보면 파이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b는 마이너스 N1분의 V0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I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I1은 마이너스 뮤의 N1의 제곱 A의 L V0 T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쓴다면 잘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I1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죠. I1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할 때에 이 V에 걸리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뭐를 해주려면 자기장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돼요? I1의 방향은 그쵸.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자 0의 시간이 0에서 T2초 사이일 때는 이렇고 자 T2 이후에는 변화가 없죠. T2 이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I1은 뭐라 쓸 수 있냐면 뮤의 N1 제곱 A의
LV0고 T2로 이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T가 T2보다 클 때는 자, 전류는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없으니까 변화는 없으니까 이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죠. LDTDI가 0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할 건 뭐냐면 스위치 S가 이제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 S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I1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 이 V2는 뭐예요? 이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 V2 이 값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지금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이쪽을 마이너스 잡은 거죠. 그러면 전지가 마치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2 이렇게 kRF를 돌리면 마이너스 원래 IR인데 지금 보면 I2 방향이 반대죠. 플러스 I2R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따라서 I2는 마이너스 R분의 V2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를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 공식이 있죠. 그러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니까 V2는 N1분의 N2의 V1. 근데 이 경우는 지금 V1이 V0로 유지되는 상황이니까 V0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N1분의 N2의 R분의 V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스위치를 닫고도 이제 1차 코일에 어떤 유도기전력 또는 코일 양단의 전이차가 V0로 유지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파이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N1 분의 V0 T가 될 거예요. 근데 요 파이비가 아까는 요 I2가 0인 값을 넣어서 I1을 구했지만 이제는 요걸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통째로 써줘야 됩니다. 파이비는 일단 마이너스 N1 V0 T예요. 이거는 요 식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파이비가 어떻게 된다? 뮤 L분의 N1 I1A에 마이너스 뮤 L분의 N2 그 다음에 I2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그쵸, 요거를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N1분의 N2 그 다음에 R분의 V0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넘겨서 I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I1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뮤 A분의 L N1 제곱분의 V0 T 더하기 N1분의 N2의 제곱 R분의 V0가 됩니다. 결론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I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I가 지금 이것과 반대 방향이어야 되죠. 위에서 봤을 때. 왜냐면 자기장을 아래쪽으로 만들어주는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점점점 아래쪽으로 뭐예요?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I1이 있으면 뭐예요? V1은 이쪽 방향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생성됨을 알 수 있죠. V0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변압기 문제에서는 부호를 일관되게 사용을 해야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요 부호를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